배 대표님, 예.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상당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젠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는 국회에 가서 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그런 세미나였죠. 뭐 국민의힘 의원들만도 뭐 50여 명이 참석을 했다. 대성황을 이뤘다. 그렇죠.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도 2월 말 3월 초 복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정치에서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노는 게 아니고 뭐 자성과 반성 성찰도 하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과의 많은 접촉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랄까 또 복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 연대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사실은 배 대표님이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세훈 대선, 한동훈 서울시장 정말 좋은 조합 아니냐 이런 제안도 하셨던,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. 그렇지 싶어요. 예. 네. 근데 이제 워낙 뭐 고영신 TV를 많이 보고들 있으니까. 근데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.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위상이나 경쟁력이 상당히 주춤하고 위축된 게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그렇게 뭐 억지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을 가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본선에 가고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, 쉽지 않을 거예요. 어려울 쉽지 거예요. 않죠. 왜냐하면 예.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밉상 이미지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누가 옳든 그러든의 문제가 아니에요. 배신자 이미지. 그러면은 실제 양자 대결로 가면은 투표소에 안 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소년급제에서 법무부 장관 한 거 외에 뭐 딱히 뭐 내세울 만한 정치 경력이 있습니까? 없잖아요. 없죠. 총선도 참패했고. 그러면 서울시장, 국회의원 당장하기 힘들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나간 것도 경험이 되는 거고, 예. 당선도 된다 그러면 고 박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. 정치는 연륜이다. 연륜을 좀 경험이다. 쌓아야죠. 그걸 쌓아야죠. 그래야 국민들도 안 불어나지. 한동훈 전 대표 좋다고 뭐 하는 분들의 그 팬덤도 이해는 갑니다. 그죠? 그런 매력도 있죠. 하지만 그 매력이 있는 것과 정작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잘한다는,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경험은 없지만 기대는 얼마나 많았습니까? 예. 그래도 윤석열이 잘하겠지, 좀 하겠지,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그랬던 국민들도 많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그런 현실론이 작동한다면 차라리 확장성이 큰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그래도 김문수보다 더 파괴력과 경쟁력이 있을 오세훈이 본선으로 가고, 오세훈이 물밑에서 기저에서 밀어주는 그 자리에 다른 후보가 가기는 어렵잖아요. 홍준표 갈 수 있습니까? 김문수 갈 수 있으면 그리고 쉽지 않아요. 서울시장이 워낙 큰 자리 아닙니까? 그러면 한동훈 정도면 조금 참신성도 있고, 이른바 좀 연령대도 세대교체 의미도 있고, 그러면은 또 미래 대선 주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은 한동훈 정도로 가면 5대 한서 이런 조합으로 일종의 결합되는 그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냐. 엄청난 시너지가 이게 있어요. 이제 거론이 되는 건데, 이걸 이제 오 시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MBN 오고요. 선을 MBN에서 싹둑 끊었어요. 그건 잘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렇죠. 지금으로서는 지금 조기 대선 시작한 것도 아니고, 예.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느 시점에 보궐선거가 있을지, 아니면 내년 서울시장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로 갈지, 행정부시장에 대행체제로 가는 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. 뭐 법적으로 뭐 4월 재보선이 없고 10월도 없는 모양이에요. 그러면 그러니까요. 내년에 지방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확정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오 시장으로서는 선을 긋는 게 맞겠죠. 예. 왜냐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선 본선 구도가 정해지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가서 서울시장 내년 출마를 놓고서 저울질을 하면 될 부분이니까. 그리고 당장 지금 약간 미운 털이 박혀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덥석 잡겠다 해서 오 시장한테 유리할 게 뭐 있습니까? 그럼요. 가뜩이나
윤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지금 신중하잖아요. 예. 그런 점에서는 이른바 이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양동 전략이다. 완전히 내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두 번째 선긋기를 통해서 내 지지층의 순수한 외연 확대를 더 깨한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은 궁금해지거든요. 본선 한동훈 서울시장 둘이 뭐 조합 이러면 주목도 관심은 끌지 않습니까? 이렇게 관심 끌기는 유지해 나가는 그 전략으로 보입니다.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는 다 서울 출신이고 또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겹쳐요. 또 이미지도 상당히 세대 교체라든가 참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이 연대를 하면은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장 보선이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4월하고 10월 재보선인데 10월 없고 4월도 지금 한다면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어차피 서울시장은 없는 것 같아요. 보선은.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홀가분하게 예,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도 얼마 전에 경선에 나갔다가 그럼요. 나중에 손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경선에 나가야죠. 예, 나가야죠. 나가야죠. 예, 나가서 나중에 그 흥행이 되죠. 그래서 흥행이 뭐 되죠.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누가 1등이 되면 그 사람하고 다 연대를 아이, 해야죠. 그럼요. 예. 그래야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대표가 설사 대선 후보가 못 된다 하더라도 뭔가 자리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귀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과 껄끄러웠던 것을 또 메워 나갈 수 있는 희석을 좀 또 시켜야죠. 희석할 수 있는 예. 그런 또 과정이 필요한 거죠.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후보 아까 이준석이 45, 그렇습니다. 이재명 41인데 그 다음에는 한동훈이 한동훈 37로 높아요. 그러니까 3위. 윤석열 대통령 친윤 지지층의 밉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A도 아니고 더군다나 현재로서는 그런 연대를 할 생각이 없다. 딱 선을 그렇죠. 그은 것은 잘한 것 아닌가. 맞습니다. 거기에다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속으로 존경을 한다. 네. 특히 16대 초선으로 국회의원 할 때 미래연대라는 것을 구성해갖고 활동했는데 그때 김 장관이 멘토 역할을 잘 해주시다 하면서 또 딱 한 사람 알아 올리네. 그렇죠. 그러면서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이준석하고는 칼같이 또 딱 이렇게 그렇죠. 자르네요. 지금 워낙 미운 틀 아니 절대 대선은 안 된다가 45%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싹둑 잘라내지만 나중에 또 혹시 결정적인 시기에는 열어는 놓고 있는 거죠. 이준석 의원도 대권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역량도 있는 사람 아닌가 딱 칭찬도 해놓잖아요. 또 칭찬을 해야 돼. 오 시장이 이게 잘하는 게 뭐냐면 다 한 사발 올리기를 잘해요. 그러니까 척은 앉으면서 또 만약입니다. 조기 대선이 있어서 본선에 오세훈 시장이 나가기로 했다면 이런 또 따뜻한 말을 해놓고 있는 오 시장을 김문수 장관도 도울 거 아닙니까? 이준석도 마찬가지죠. 이준석이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4.7 2021년. 재보선 때 그 밑에 홍보본부장인가 했던 그럼요.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 기여를 했죠. 시장 그렇죠. 당선에도. 그럼요.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는 끈끈해요. 좋아요.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이가 대선에 나왔다가도 얼마든지 누구 지지 선언하고 물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예. 2, 3% 최소한도 3, 4%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럼요.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지만 맞습니다. 또 이준석이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? 그럼요. 예. 그게 또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이준석과 그나마 결합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 오세훈이에요. 이준석이가 이재명하고 뭐 지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? 한동훈하고도 안 되는 거죠. 지난 대선에 0.73%로 당락이 갈렸지 않습니까? 이준석이가 누구를 손들어 주느냐? 결국 이준석은 중요하죠. 이 보수적이지 저쪽은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죠.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 있는 화합이 가능한 사람은 유일하게 오세훈 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?
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지금 누구하고도 손잡아야 돼요. 네. 잡을 사람이 없어요. 허은하고도 못 잡죠. 누구랑 잡아요? 손학규랑 잡아요? 안철수랑 잡아요? 잡을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빨리 이준석이는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다시 해라. 그래서 여기 와서 기회를 좀 하고 때를 벗어라. 뭐 그래야 앞으로 이제 나이 40인데 길게 봐서 얼마든지 여기서 큰 물에서 놀아야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. 정치적 꿈을 이루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? 대해대어라고 네. 큰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는 법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오세훈 시장, 한동훈 전 대표 연대설에 대해서 이렇게 선긋기를 했습니다마는 예. 실질적으로 뭐 경선이 끝나서 누가 후보가 되든 연대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맞죠? 그렇습니다. 학교는 공부 잘하면 서울대, 정치는 연대입니다. 예, 그런 것 그 같습니다. 고대도 좋고요. 네. 예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